안녕하세요. 코딩맥스입니다. 카테고리 이론으로 순수하지 않은 함수, 즉 부수 효과를 어떻게 모델링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예시로 실행 과정을 기록하는 로깅 함수를 통해 클라이슬리 카테고리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타입과 순수 함수를 카테고리로 모델링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실제 프로그래밍 세계에는 부수 효과가 가득하죠. 예를 들어 함수의 실행을 추적하거나 기록하는 로깅 기능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부수 효과를 카테고리 이론의 틀 안으로 가져오는 것이 이번 시간의 목표입니다. 전역 변수를 사용해서 로그를 남기는 코드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 negate 함수는 불리한 값을 뒤집는 간단한 작업을 하지만 로거라는 전역 상태를 직접 수정하고 있죠. 이것은 명백히 순수 함수가 아닙니다. 왜일까요? 같은 입력에 대해 항상 같은 출력을 보장하지 않고 외부에 부수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 함수를 메모이제이션 한다면 로그가 제대로 쌓이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현대 프로그래밍에서 전역 공간의 가변 상태 정의를 기피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동시성입니다.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로거에 접근하면 데이터가 깨지는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하죠. 또한 함수의 동작이 외부 상태에 따라 달라져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테스트도 힘들어집니다. 이런 코드를 라이브러리에 포함시켜 배포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 함수를 순수하게 만드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로그를 명시적으로 전달하고 반환하는 것입니다. 이제 negate 함수는 현재 로그 상태를 스트링으로 받고 새로운 결과와 업데이트된 로그를 페어로 반환합니다. 더 이상 외부 상태에 의존하지 않으니 이 함수는 순수합니다. 같은 입력비와 로거에 대해 항상 동일한 페어를 반환하죠. 순수 함수가 되면서 예측 가능하고 테스트하기 쉬워졌지만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함수를 사용하는 쪽이 불편해졌다는 겁니다. 호출할 때마다 현재 로그를 전달해야만 하니까요. 더 심각한 문제는 메모이제이션입니다. 로그는 계속 누적되므로 동일한 불리한 입력이라도 로그 기록에 따라 함수 인자가 계속 달라집니다. 결국 모든 가능한 로그 히스토리에 대해 별도의 메모이제이션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이 두 함수 호출을 보세요. 핵심 로직에 해당하는 첫 번째 인자는 true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인자인 로거 문자열이 다르죠. 메모이제이션 관점에서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입력이며 각각 캐시해야 합니다. 이런 식이라면 캐시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사실상 메모이제이션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좀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요? 기존 코드를 덜 건드리면서 관심사를 분리할 수 있을까요? negate 함수의 주요 목적은 불리한 값을 바꾸는 것이지 로깅은 부차적인 기능입니다.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함수는 여전히 로그 메시지를 생성하되 전체 로그를 집계하는 부담은 덜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절충화입니다. 함수 시그니처가 다시 바뀌었죠? 이제 negate 함수는 로거 인자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핵심 로직을 수행한 뒤 결과값과 함께 자신만의 로그 메시지를 반환합니다. 이 함수는 이제 전체 로그의 히스토리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책임만 다하고 로그 조각을 뱉어낼 뿐이죠. 핵심 아이디어는 바로 이겁니다. 로그는 함수 호출 사이에서 집계됩니다. 함수 A가 결과와 로그 조각 A를 반환하면 어떤 접착제가 그 결과를 함수 B의 입력으로 넘겨줍니다. 그리고 함수 B가 반환한 로그 조각 B를 이전 로그 A와 합치는 거죠. 이렇게 함수들을 연결하고 그 부수 효과를 안전하게 합성하는 방법, 이것이 바로 클라이슬리 카테고리의 본질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종류의 함수와 그들을 합성하는 규칙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카테고리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에서는 일반적인 함수 대신 값을 받아서 꾸며진 값을 반환하는 함수를 화살표로 사용합니다. 우리의 예에서 꾸며진 값은 결과와 로그의 쌍이 되겠죠. 이것이 바로 클라이슬리 카테고리의 모습입니다. 모나드의 핵심 개념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부수 효과를 다루기 위한 새로운 함수 형태와 합성의 아이디어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실제로 함수들을 어떻게 합성하는지 구체적인 코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